안녕하십니까, 축구공연. 월드컵 걱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홍 감독 이제 알아서 좀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 네. 점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발 이제 그만둘 때다 하는 이야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여론이겠지? 네. 결국에는 지난 경기 계속 무승부, 승부를 기록하지 못한. 아우, 너무 게임이 재미없었어. 진짜 게임 재미. 특징이 없잖아요. 경기가 특징이 계속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홍명보 축구의 전술이 과연 뭐냐. 다들 그거에 굉장히 집중돼서 TV를 관전했는데 뭐 없는 거죠. 전술이라는 게 딱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끝나고 인터뷰에서 브리핑에서 물어봐도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이번 전술은 어떤 거였다.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요즘 팬들이 축구 전술에 대해서 박사잖아요. 요즘 다들. 일로 빼서 공간 침투 아니면은 2선까지 뭐 내려오게 해서 만들어서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런 중동 축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수비가 너무 강력한 축구가 이걸 지속적으로 팬들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깰 것인가가 과제여서 홍명보 축구가 과연 이걸 어떻게 깰 것인가 이거를 계속 보는데 없던 거죠. 어떠한 전술도. 그러면서 또 옆나라 일본하고 계속 비교가 되고 일본은 아주 정확한 전술 딱딱 경기마다 나오고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야 이런 전술을 썼구나 이래서 이겼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없어요. 여기는 결론은 지금 홍명보 축구에 어떤 색깔이 없다는 거지? 색깔이 전혀 없고 전술도 없고 끝나고 물어봐도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홈 경기에 홈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졌다. 끝. 내 잘못이다. 요거까지. 그러게, 제일 중요한 경기력이잖아. 네. 경기력이고, 2014 브라질 월드컵 앞두고는 네. 사실 홍명보 감독이 뭐 딱 1년 앞두고 임명됐거든. 그때 당시 이제 너무 시간 촉박해가지고, 정말 뭐, 자기 스스로의 어떤 뭐 색깔 낼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참패를 당했잖아. 네.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사실 기간적으로 보면 2년이잖아. 네. 작년 뭐 7월 정도 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많은데 기간이 지금쯤이면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이제 팬들 열받는다는 거지. 내가 봐도 작년까지 3차 예선 6게임에서는 정말 운이 좀 많이 따라준 것 같아. 네. 우리가 좀 걱정됐던 그 원정 게임 수도 다 잘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심리적으로 너무 나태해지지 않았나. 두 경기 다 무승부잖아. 그래서 경기력도 너무 안 좋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홍명보 축구의 어떤 색깔이 뭔지 다 궁금해. 나도 마찬가지. 두 게임 보면서 야 저거 뭐 하려고 90분을 보냈지 딱 그 생각 들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팬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본선에서의 어떤 우리 어떤 경쟁력이 없다는 게 더 실망스러운 거거든. 그렇죠. 더 걱정하는 거거든. 지금 예선이 어떻게 하든 뭐 통과하겠지. 어떻게 하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10회 연속 본선 진출하고 이번에 11회 연속 본선 진출이야. 그런 어마어마한 그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예선 통과의 어떤 만족은 그건 아니잖아. 본선에서 어떤 최소한 뭐 8강 정도 목표를 두고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쭉 나가야 되는 거고 뭐 2년, 3년 정도. 그렇죠. 일본은 우승을 목표로 좀 나가는 그렇죠. 거잖아. 네,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다 실망인 거고, 나는 이제 선의의 경쟁이지만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너무 많이 나. 네. 일본은 지금 6승 2무잖아. 6승 2무. 우리 지금 4승 4무잖아. 4승 3무. 근데 골득실로 비교해보면 우리가 7이야, 플러스. 일본은 22야. 대박이지. 대박이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워낙 뭐 밸런스가 지금 잘 돼 있는 것 같고 공수에 우리는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8게임에서 14골밖에 못 넣었어. 공격력 보면 그 게임당 1.75골밖에 안 되잖아. 일본은 게임당 3골이야. 활약 자체가 좀 차이나. 우리는 뭐 소총 들고 있는데 이건 대부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공격력 차이가 있는 반면에 또 수비력에서는 우리가 지금 5게임 연속 실점을 했거든. 그러니까 수비가 불안한 거야, 지금. 김민지 그렇죠. 빠진 것도 있지만,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다 불안한 거야. 일본 같은 경우는 8게임 중에서 단 2실점이야.
좋네. 밸런스가, 공수 밸런스가 그렇지, 그거지. 아주 좋네. 그래, 그 공수 밸런스, 뭐 모든 지도자를 말하는 거는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거든. 공격과 수비 어떤 그렇죠. 밸런스는. 그렇죠. 그게 지금 잘 맞는 게 일본 팀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 계속 실점할 뿐만 아니라 8게임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단 2게임밖에 없어. 6게임은 다 실점을 했다는 거거든. 네. 그 중에서 8게임 중에서 7개 골을 먹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약점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이제 잘 커버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한 거거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뭐 진척해 나가고 6월 어떻게 치르고 그다음에 본선까지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약점들을 잘 좀 체킹해가지고 그 원인을 잘 분석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공격에서는 주민규? 뭐 물론 전에도 잘했고 전에도 대표팀 뭐 뽑히긴 했지만 최근에 와서 뽑힌 거긴 맞지만 새로운 인물이 이제 박아놓은 거죠. 근데 수비는 좀 달라요. 수비도 이 정도 시간이 있고 예선이면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다면은 K리그에서 잘하는 선수. 좀 돌려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새로 좀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면 또 다시 바꾸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전술을 쓰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월드컵 체제에 들어간 이후에 저는 되게 이상한 게, 진짜 나태하다라는 걸 느껴요. 그냥 선수들한테 해줘, 축구. 야, 강인아 해줘. 승민아, 이번 경기 해줘. 이거 말고는, 뭐 만약에 히딩크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듣도 보도 못한 김남일, 박지성, 막 튀어나오잖아요. 뭐 경쟁시키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한 경기 더 참아보고, 그럼 막 5대0으로 막 지기도 하고, 이해해. 그때는 막 엄청 뭐라 그랬지만, 지금 보면 어느 순간 이해. 전술이 이런 전술을 쓰려고 이렇게 좀 새 인물도 좀 해보고, 새 선수도 바꿔보고, 지금은 변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전술도 없고, 변화도 없고. 뭔가 변화를 하려고 했겠지. 근데 그게 이제 안 드러나서 그럴 뿐인데,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가 이제 플랜 B가 없다는 거거든. 선수를 제대로 발굴을 못하고 못 키웠다는 그 증명이거든. 그 오만전에 황인범이가 빠지고 요런단전에 이강인이 빠졌지. 그러니까 핵심 선수잖아. 그 게임을 풀어갈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그 두 선수가 같이 있을 때하고 한 명밖에 없을 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주요 선수 한 명이 빠졌다고 해서 저렇게 망가질 수 있나? 수비 김민재 빠졌다고 해서 저렇게 불안감을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1년 동안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선수 발굴에서 융프로 이야기했듯이 자꾸만 좀 선수를 써보는 게 필요해. 그렇죠. 발굴에. 근데 홍 감독이 불안한 모양이야. 왜냐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든 성점을 따고 빨리 조기 확정지고 막 하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쓰던 선수 쓰는데 부상자가 생겼다? 그러면 더 알고 있는 선수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밋밋할 수밖에 없고 뭐 창의적인 이런 플레이가 안 나오고 융통성도 없고 유연성도 없어진 상황이니까 그래서 플랜 B 사실상 월드컵 가려면 플랜 B뿐만 아니라 C까지 그렇죠. 세 가지 정도 최소한의 어떤 보관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A 아니면 다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웬만한 전문가들도 다 지어가고 팬들도 다 알잖아. 이제 좀 뻔한 전술 갖고 왜 나오고 이러느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적받으면 앞으로 뭐 다음 A매치 할 때는 진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이강인 황인범 없다 해서 저렇게 망한다면 진짜 좀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역대 최고의 선수들이야. 그러니까요. 여기서 더 많이 길러내야 돼. 왜냐하면 지금 92년생들 뭐 손흥민 뿐만 아니라 그 동기들 있잖아. 그 또래들이 사실 내년 월드컵 그게 마지막이거든. 그렇죠. 그치? 이재성. 그러니까 지금 30대 넘어가는 친구들은 내년 월드컵이 아마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20대 초중반도 자꾸 키워올려야 돼. 그래야 그 친구들이 2번 내지 3번 정도 월드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홍명 감독의 어떤 책임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난 개인적으로 좀 바래. 선수들을 좀 많이 좀 길러내고 하고. 물론 지금 색깔도 못 내고 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이래 하겠지만 해야 돼요. 그런데도 해야 돼요. 해야지. 왜냐면 한국 축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벤투가 있을 때 엄청 욕을 많이 들어먹었어. 초장에. 저게 무슨 축구냐. 그럼 맨날 빌드업하고 맨날 빌드업. 입에 달고 사는 게 맨날 빌드업.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수들 간의 어떤 상호 소통이 됐어.
소집하면 그 축구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술을 이렇게 받아들였거든. 그게 이제 색깔이었지. 네. 벤투의 색깔이었지. 네. 근데 그 벤투의 색깔을 우리는 포기를 했잖아. 네. 홍명보의 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색깔을 홍명보 감독한테 맡겼잖아. 그렇죠. 근데 그 색깔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 네. 시간적으로 보면 좀 이제 충분히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그래서 저 협회하고 홍명보 감독의 상호 합의하에 전술 코치를 뒀잖아. 네. 그러면 그 전술 코치를 통해서라도 이 색깔이 좀 투영이 되고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것도 없어. 안 나타.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내가 볼 때 이 정도 시간인데 안 나타난다는 거는 뭔가 코칭에 우리가 그 영입할 때 어떤 미스가 있지 않았는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고. 왜냐면 꽤 많은 돈을 연봉을 줬을 거 아니야. 그렇죠. 10억 이상 줄 거 줬을 거고. 뭐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자주간 그 수석 코치를 데려왔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데려왔는데 그런 어떤 전술적으로 우리가 못 써먹고 있다는 거는 뭔가 좀 잘못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체제가 내년 월드컵까지 간다면 지금쯤 그런 게 어디가 고장난 건지 잘못된 부분인지 지금 이번에 체크 분명히 해야 되겠지. 사실은 K리그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주민규인데 주민규, 이동경 이런 친구들을 좀 많이 써먹었어야 되는데 못 써먹었어. 활용을 못했어. 그렇죠, 그렇죠. 그걸 충분히 지금 컨디션 좋을 때 이때 한번 써먹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거 못했다는 게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플랜 B의 어떤 미흡함들, 전술적으로 좀 유연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게 다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좀 많이 남지. 많이 남고 1년 금방 간다. 금방 가죠. 1년 금방 이 가니까. 6월 달 금방 온다니까요. 그래서 또 해서 뭐 한 1무, 뭐 간신히 또 뭐 1승 하면은 이렇게 본선에 진출은 하겠죠. 그래, 아니, 지금 이제 마지막 게임이 우리가 이라크 원정 이라크. 남았고, 쿠웨이트 홈 남았잖아. 그렇죠. 이제, 본선 티켓에 대해서. 그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본선 때 네, 어떤 네.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1년 정도 남았던 게 진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나마 오늘 그 뉴스 나왔잖아. 그, 배준하고, 네. 양민혁이 한 골로 골씩 가지고 넣으니까. 돌아가더니만 또 힘을 오더라고. 그 배준호는 3호 골인가 그렇지? 네, 시즌 3호. 3호 골이고 양민혁은 이제 데뷔골 골 맞고 왼발 잘 썼어. 네. 그 상대편 뭐 긴장도 안 하고 있다가 허를 찔린 것 같은데 잘했고 서령우도 뭐 시즌 6호 골 넣고 네. 김민재도 복귀했더라고. 부산에서 복귀하고 그런 친구도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이면 좋은데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 지금 월드컵 때 예전에 제일 그 논란됐던 게 왜 홈에서 그렇게 약하냐. 승률 25%밖에 안 돼. 네. 1승 3무. 네. 나도 엄청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사실 답은 없어. 왜냐면 우리가 그 선수들하고 계속 친밀감을 놓고 이야기하고 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죠. 선수들 스스로도 잘 모를 수는 있어. 모르죠. 근데 코칭 스포가 그걸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거든.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좀 진단을 해가지고 선수들한테 좀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좀 효과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진단이 안 나오니까 조금 문제가 좀 된 거지. 일단 6월 달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좋은 전술을 좀 개발을 해서 다음번 6월 달 이제 최종 두 경기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모습을 좀 그리고 보여줬으면 그 좋겠어요. 코칭 스태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비싼 돈 데리고 왔는데 지금 활용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 뿐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